안녕하세요. 법승상담소 김범선 인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시게 되면 첫 번째로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그리고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을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정도는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선임이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사관과 가장 먼저 통화를 해서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질의를 합니다. 고소를 당해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전화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본인의 기억을 되살려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도 수집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냥 억울하다고 해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전달이 되어서 나중에는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관의 전화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연기를 하고 출석 요구가 있다면 그날 성실하게 임해서 대답을 드리겠다라는 정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의자일 경우에 어떤 특별한 사정 없이 연기를 무기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으로부터 의심을 삼을 수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소명할 기회를 얻어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기를 하거나 불응을 하는 경우에는 안 좋은 심증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정중하게 수사관님과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해서 그 날짜를 잡아서 임하겠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변호사님과의 어떤 조력을 통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서 수사관님께 통보를 하신다면 수사관님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해서 통보를 해줄 겁니다.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는 수사관에게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일 경우에는 수사관의 출석 통보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들어있는 고소장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 사실을 당했다 라는 점이 확인돼야 우리는 그날에 있었던 알리바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소장의 내용,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상대방,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를 공개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대략 1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물론 고소장의 내용 전부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았던 피해 사실의 어떤 대략적인 얼개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은 가려서 확인할 수 없게 비공개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는 모든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본인이 한 진술이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질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고,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첫 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경찰 첫 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중요하고, 이런 진술이 혹여나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점이 발견을 하게 되면 본인의 진술이 결국 신빙성이 없어져 피해자 진술만으로 본인의 혐의가 입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술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진술 거부권이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체포시나 수사 내지는 공판 절차에서 항상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고지받지 아니하고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진술 거부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진술 거부권을 언제든 행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죄가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서 심증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에 따라서 유무죄의 어떤 핵심적인 결정적인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거나 많이 불리한 경우에는 이런 진술 거부권을 간혹 써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되고 실제로도 사건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된 만큼 경찰에서의 첫 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첫 조사,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